우리 숙제는 다 했어? 야, 다 했대. 저번에 몽둥이를 든 효과가 나온 거야. 이거. 몽둥이를 휘두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일단 전자기후도 진도 다 나갈 거고 다음 주에 전자기후도 우리가 문제풀이가 없으니까 전자기후도 문제 유형부터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저번 주 숙제 선생님 질문 받고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전자기후도 있는데 또 봅시다. 몇 쪽이니? 전자기후가 그거 몇 쪽이야? 200쪽? 200쪽 전자기후도 해서 먼저 전자기후도가 뭐냐? 아마 통합과학에 이게 나왔을 거야. 전자기후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통합과학에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근데 여기는 내용이 앞서서 배웠던 자기하고 자기장하고 전기장보다 훨씬 쉬워. 이거는 문제가 왜 쉽냐면 경우의 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오늘 수업 그 개념 수업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정리만 잘하면 숙제하는데 크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데도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럼 전자기후도 뭐냐? 뭐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죠, 얘들아. 이게 뭐냐면 전류야.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가 됐다 해서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유도전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겠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조건은 태도선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태도선이라는 게 뭐지? 닫혀 있는 거. 사각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원형이나 아니면 솔레노이드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 걸 이제 패도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열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렸다 그래서 개도선이라고 해서 이러한 패도선 안쪽에서 뭐가 발생돼야 되냐면 델타 파이가 발생돼야 돼요. 자, 그럼 파이는 저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민규야, 잠 다 깼어? 파이가 뭐야? 이거. 공집합이야, 이거 뭐야? 파이요?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파이가 뭐였지? 자, 우리 이제 대화 좀 합시다. 수업 8번째인데 파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선속. 이걸 줄여서 뭐라고 했었어? 자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 자기 선속이 뭐였어요? 자기 역선수. 파이가 뭐라고요? 자기 역선수. 근데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델타라는 게 어디 나와요? 변화량 값이라는 게. 그렇지. 미분에서 나오잖아, 미적에서. 아직 고1 때는 안 배우지? 고2 때 나오네? 미적이? 하여튼 이제 다 배우는 거야 이제. 얘들아, 그럼 뭐야? 자기력 선수가 변화가 발생되는 거야. 변화. 어디에서? 패도선 안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력 선수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봐봐 얘들아. 파이의 공식이 뭐였었냐면 BS였어. B가 뭐예요? 자기장. 맞아. 자기장. 이걸 자속 밀도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속 밀도에다가 S를 곱한 값이에요. S가 뭐였지, 얘들아? 단면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 유형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뭐가 나와 있냐면 델타 파이가 발생되는 경우는 이게 변화가 되려면 자기장이 변하거나 단면적이 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예요. 뭐? 유도전류에서 자기장 세기 변화에 의한 유도전류의 세기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단면적 변화에 의해서 이 자속이 어떻게 변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지.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럼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겠어? 얘하고 얘 같이 가는 거.
같이 변해서 델타 파이가 발생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좀 이따가 이제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통합과학이 아니라 물리1에서는요 수능 유형이 제일 많아요. 그럼 수능 유형에 어떻게 나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 막 문제 나오고 이런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옳은 것 골라라, 뭐 틀린 것 골라라. 틀린 건 거의 안 나오지.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럼 유도전류에서는요 100%입니다. 100%는 아니면 90%는 기억, 니은은 이거 뭐야? 이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물어봐요. 그 문제가 되게 고정돼 있어요. 유도전류의 방향, 뭐 기억에서 물어보면 니은에서는 유도전류의 세기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고 뭐 디귿에서는 뭐 다른 보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뭐냐 유도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 법칙이 있습니다. 유도전류의 방향은 렌치의 법칙이에요. 근데 렌치, 이거 한글로 쓸까? 법칙 두 개가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이 명칭을 또 왜 얘기하냐면 순회분과 늘푸른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도 막 보기에 내더라고. 그래서 이 명칭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자속이 뭐예요? 이거 자속. 자기력 선수가 변하잖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합니다. 이게 뭐다? 렌치의 법칙입니다. 근데 얘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고1 때. 이거 뭐냐면 두 가지 알아야 돼. 자석 또는 이 봐봐. 해도선 안쪽에서 자기 선속이 변하려면 자석이나 또는 뭐냐면 도선이 운동을 해야지만 그 도선 안쪽에서 폐도선 안쪽에서 자기력 선수가 변화가 되거든. 그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아마 고1 때는 배웠을 거야. 근데 이걸 해석한 거야.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자석이나 도성이 N극과 S극이기 때문에 무슨 역이 발생되냐면 자기력이 아니다. 자기력.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디귿보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 이 디귿보기에서 자기력의 방향 같은 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럼 이거는 그냥 왜요? 자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방향. 이거 조금 이따 알 텐데. 일단 적어놔. 자, 그럼 렌치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도선을 동그라미나 사각형이나 상관없이 뭐 하나만 할게요. 패도선을 이렇게 다 칩시다. 근데 기존에 통과는 자속, 자기 역선수가 있었어. 자기 역선이 있었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가정할게요. 그럼 이 자속이 몇이야? 3이지 얘들아. 단위 기억나니 얘들아? 그 자속의 단위? 이건 뭐 외웠으면 좋겠어요. 웨버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통과하면 자속이 몇 개라고? 3웨버라고. 그럼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돼? 변화가 발생이 안 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전류가 안 흐르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어디서? 요 패도선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자속의 관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관성은 뭐예요?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관성입니다. 그러면 자기력 선수가 3개인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변했어.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는 자석이 몇이에요? 4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뭐가 발생된 겁니까? 델타 파이가 발생된 거예요. 얘들아, 델타 파이가 이거 몇이라고 해줘야 돼? 1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왜? 3에서 4니까 변화가 몇 개야? 1개니까, 맞지? 델타 파이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럼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 어느 쪽 방향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원래 봐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잠깐만 이거 눌렀네. 와 눌렀구나. 아니 이걸로 수업 듣는 애가 있어가지고. 오 큰일 날 뻔했어. 자 다시 할게요. 3회도 4회도가 있는데 3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 맞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고? 자기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자기력선을 만들어서 기존의 3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흘러서 하나를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겠지. 전류가 흘러서. 그럼 전류가 흘러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기억나니? 이게 전류의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3개에서 4개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3개만 돼. 3개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자, 얘들아. 기존에 3개였어. 근데 얘가 자기력선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1웨버니까 뭐가 발생해요? 델타 파이가 발생되지 얘들아. 델타 파이가 몇이 발생된 거야? 3에서 1이니까 몇이야? 델타 파이가 2가 되겠지 얘들아. 그럼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 어떻게? 3개를 만들어주는 방향.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자기력선이 몇 개가 생겨야 되겠어? 2개를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자기력선이 2개를 만들려면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이해가니? 오케이. 그게 뭐야? 그게 렌치의 법칙이야. 그럼 이 자기장은 뭐 자석일 수도 있는 거고, 자석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석이 가까이 오면 통과된 자기력선이 많아지겠지 얘들아. 그럼 유도전류 이렇게 되는 거야. 기존에 자석이 이렇게 있다가 자석을 뒤로 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이 줄어들겠지. 그럼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해가니 얘들아?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데 얘가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도선은요 전류가 흐르니까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 도선이 뭐가 된다고요? 유도전류가 흐르면 얘가 뭐가 된다고? 자석이 되는 거야. 왜? 얘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잖아. 자기장을 만들지 유도전류가 흐르면. 그럼 얘가 자석이 돼. 그럼 얘는 위쪽이 무슨 극이 되냐? 봐봐.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그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위쪽이 방향이 되지 얘들아.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야. 이쪽이 S극이 되는 거고. 오케이?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이렇게. 그럼 이 도선은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오케이?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자석 얘기했잖아. 자석에는 뭐가 있어? 극이 있으니까 자석과 도선 사이에 뭐가 발생되겠어? 자기력이 발생되겠지 얘들아. 맞죠? 자기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 자기력의 방향은 무조건 무슨 방향이라고? 운동 방향의 반대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 보세요. 고1 때 했던 스타일.
G가 뭐냐면 검류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거. 이게 패도선이지 얘들아. 통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 여기 정지하고 있어. 얘들아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N극에서는 나오고 있지. 그러면 여기를 이 자석 주변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자석 변화가 안 생기니까 유도전류가 안 흐르겠지 얘들아. 유도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야. 근데 얘가 다가왔어. 그럼 여기 통과하는 자기력선수가 많아지겠지 얘들아. 이해 가니? 그럼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었냐?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오케이? 자석이 다가오니까 얘를 밀어내야 돼, 잡아당겨야 돼. 요 코일은 얘를 밀어야 되겠지. 운동을 방해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었잖아. 그래서 엄지손가락 N극이니까 유도전류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유도전류 이렇게 흐른다. 이게 고일 때 했던 스타일 아니냐 얘들? 했었지? 봐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는 통이 있는데 N극이 다가오면 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많아지지 말라고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고. 이렇게 알아야 돼. 오케이? 일로 통과하는 게 많아져? 그럼 많아지지 마. 일로 통과하는 게 적어져? 적어지지 마.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N극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적어지겠지. 적어지니까 적어지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갔니? 자, 그럼 봐. 이때 N극과 N극이면 무슨 lực 발생돼? 자기력이 발생되지. 자기력의 방향은 얘는 얘한테 어느 쪽으로 힘을 줘? 위로 힘을 줘. 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다가오니까 밀어내는 거야. 도망가면 잡아당기는 거고. 그때 발생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기억나세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떤 힘만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죠? 어떤 힘만 있을 때? 중자로 시작하는 력 있잖아요. 중력. 그 다음에 탄자로 시작하는 력. 탄성력. 원래 전기력도 있어. 근데 전기력은 이제 그거니까.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힘들은 비보존력이라고 했어요. 그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어? 안 보존됐어? 다른 힘이 있으면 안 보존됐지? 자기력은요 비보존력이에요. 당연히 얘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겠지 얘들아. 이해 가지 얘들아? 유도전류가 흐르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에너지는 보존되고. 봐봐.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대신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지 얘들아.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 에너지. 오케이? 그래서 이 자기력이 발생되면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하지만 뭐는?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방해하는 방향이다. 연습을 좀 해볼까? 무조건 자석의 변화를 방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이렇게 통과하는 게 많아져. 많아지지 마. 이렇게 통과하는 게 적어지지 마. 이렇게 가는 거야. 일로 통과하는 게 많아져. 많아지지 마. 상쇄시켜줘야 되니까. 일로 통과하는 게 적어지지 마.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자석 변화를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방향 유도전류가 한다. 그럼 우리 유도전류를 방향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유도전류의 세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통합과 체계에는 교과 과정이 고일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유도전류의 세기.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거 한글 썼지? 이거 한글. 패러데이 법칙.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패러데이의 법칙은요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전류 하면 그냥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데이는 3대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뉴턴 알죠? 들어봤죠? 아인슈타인 들어봤죠? 패러데이.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 이 공식이 언제 나왔을까요? I는 R분의 이거 배웠었죠, 여러분들? I가 뭐예요? 전류. R이 뭐예요? 저항. V가 전압. 이거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전류를 배우기 때문에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처음 들어본 말이 나올 거야. 유도 기전력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금성 출판사에서는 이걸 전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기전력하고 전압은 정의가 약간 틀려요. 우리 그 역학에서 그거 얘기했었지 얘들아. 합력하고 알자임이 어땠어? 똑같았었지 얘들아. 정의는 약간 틀리거든. 힘을 합한 걸 합력이라고 하고 물체 운동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 힘을 알자임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같기 때문에 합력하고 알자임을 같게 얘기했잖아. 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전력은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기전력하고 전압을 그냥 갖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 전압을 구해주면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유도 전압의 세기, 기전력의 세기가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 패러데이 법칙이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입니다. 자, 나왔어. 이게 뭐예요?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뜻인데 미분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 미분하는 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시간 변화량 분의 자속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시간 이거 자기선수 변화, 자기력선수 변화. 자, n은 뭘까요? n. 이게 가물수죠. 솔레노이드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K 상수고 뭐라고 썼습니까? NI라고 썼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야, 저번 주에 공식이 살짝 있다가 지나간 거보다 저번 주가 아니구나. 저번 주는 설날 2주 전에 얘 N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N이 뭐였어요? 가문수야. 근데 이 가문수는 대문자로 쓰지 얘들아. 이 가문수는 소문자로 쓰지. 이건 길이라는 가문수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솔레노이드 이런 솔레노이드에서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어. 이게 가물수가 있어. 솔레노이드에서 가물수는요 빽빽하게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져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라젠이지 얘들아. 이건 뭐야? 그냥 가물수야. 얘는 1m에 100번을 감나 10cm에 100번을 감나 똑같은 거예요. 뭐는? 유도전류에서는.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뭐예요? 1m에 100번 감은 것보다 10cm에 100번 감은 게 자기장이 센 거예요. 길이당 가물수니까. 그래서 이건 스몰엔? 이건 뭐예요? 라지. 그냥 가물수. 그냥 가물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길이당 가물수고요. 그거 좀 구별해줘야 돼. 왜요? 내신이니까 계산하는 게 나와요. 이게. 알았죠,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그 주관식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서 L분의 N이고 쟤는 그냥 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왜 붙었을까요? 이거 그냥 방향이에요.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뭐의 반대 방향?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 보세요. 자기선속이 세기에서 이쪽으로 내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럼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느 쪽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세게 얘기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압을 구하면, 이렇게 기전력을 구하면 이 기전력을 저항 R로 나눈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유도전류가 되는 거야. R은 뭐니까? R분의 V니까. 이게 뭐다? 패러데이 법칙이야.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 근데 내가 알아. 이거 애들이 식을 잘 안 해요. 생긴 게 일단 마음에 안 들잖아. 안 해요. 근데 외워야 돼.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반드시 계산하는 값이 나오니까 이거 공식 암기하세요. 그럼 파이로 나오겠어요? 아니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봐봐. 파이는 뭐예요? BS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변화 양값을 이 자석 변화량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변화거나 이거 변화해서 델타 파이를 뭐 S 델타 B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델타 파이를 B 델타 S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구하는 게 나옵니다. 내신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파이는 BS를 반드시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 내신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유도전류에 관한 내용들은 다 한 거. 뭐? 세 개?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세기, 세 번째 자기력과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문제 유형 정리해 준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우리는 문제 풀 게 워낙 많은 시간이니까 빠르게 문제 유형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1번. 유형 1번은 이겁니다. 이거야. 델타 파이가 발생이 되려면 S는 그대로인데 자기장이 변하거나 델타 파이가 발생하려면 B는 일정한데 델타 S 면적이 변하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첫 번째 유형은 뭐예요? 이거야. S는 안 변하는데 B는 변하는 거. 자기장에서 변하는 거. 오케이?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유형은요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걸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적용시킬 거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 예제 쓰는 거는 눈을 보고 그냥 너는 고개 끄덕여 익히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이거 변형해서 문제 낼 테니까. 알았냐 얘들아? 봐봐. X는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나오는 방향이고요. X가 자기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균일해. 균일하다는 얘기는 여기나 모든 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균일한 자기장에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해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가 없으면 해도선 안쪽에서 자기력선수 변화가 안 생기니까 유도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기장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B가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B였는데 T 시간 후에 2B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2t 시간까지 1.했고요. 3t일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하자.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 유도전류가 반시계로 흘렀다. 그럼 마이너스 방향이야. 먼저 그 방향부터 먼저 합시다. 0에서 t까지는 여러분들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지 얘들아. 유도전류가 시계로 흐르겠어요? 반시계로 흐르겠어요? 0에서 t까지는 들어가는 게 많아져. 많아지지 마 이래야 되겠지 얘들아. 맞지?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반시계로 흘러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t에서 2t까지는 자기장이 세긴 세지만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들. 변화가 없으니까 안 흐르겠지 얘들아. 안 흐르겠죠? 그 다음에 2t에서 3t는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자기장이.
들어가는 게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지 말라고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얘들아. 유도절류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흐르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때 반시계 안으로 시계 이렇게 얘기했어. 두 번째. 방향 얘기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유도절류 세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그럼 뭘 많이 물어보겠어요? 0에서 t까지 여기서 흐르는 유도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일로 이 식을 봐야지. 봐봐.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가 일정한 거야.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 전압이 감소하면 전류 감소. 오케이? 그럼 뭐 봐줘야 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봐줘야 돼. 가분수는 지금 안 변하지. 가분수가 몇 해? 1회니까. 그럼 시간당 변화량 값이 어때요? 시간당 변화량 뭐 의미하는 거냐 얘들아?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시간당 변화량이 뭐라고? 기울기 여기서.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기울기가 증가가 아니지 얘들아? 증가가 아니라 뭐예요? 시간당 변화량 값은 일정한 거지. 이때 유도전류 세기 증가 감소 일정? 일정. 여기 안 흐르니까 이거 패스하고. 이때 2t에서 3t까지는 전류 세기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일정한 거야. 시간당 변화량 일정. 그러니까 이때도 유도전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거 감소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흘러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뭐 물어볼 수가 있겠어? 0에서 t까지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 일정, 2t에서 3t까지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 일정인데 누가 변화량이 커? 누가 기울기가 커? 이게 더 큰 거지 얘들아. 전류 세기 이때보다 이때가 전압 전류가 2배가 더 큰 거야. 그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유도전류 세기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무슨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반시계 방향. 전류가 I가 흘렀다면 ET에서 ET까지 안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I의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낼 거야. 여러분들 학생들이요 이거 보고 이거 그리라 그러면 안 틀려요. 안 틀리는데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을 할게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예제를 여러분들이 꼭 적어놔야 돼. 바꿔볼까? 이제 점으로 하세요. 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해도선이 있고요. 네.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 유도전류가 흘렀대.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대.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렀대. 이렇게 흘렀대요. 아니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보고 이거 했지? 이제 거꾸로 해야 돼. 전류의 세기 보고 자기장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그릴 거예요. 오케이? 시작을 여기서부터 잡으세요. 처음에 자기장이 뭐 대략 그리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자기장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틀리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1, 2, 3, 4, 5번 그래프로 이렇게 맞는 거 고르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힌트는 오른쪽 그래프.
여기서 그 제일 그 진짜 그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여기서 0.5t 주고 막 1.5t 줬을 때 0.5t일 때하고 1.5t일 때 자기장 언제가 더 세냐 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그랬니 얘들아? 근데 구경 좀 한번 해볼까? 어떻게 수가 어떻게 괜찮지? 아직 안 보고 괜찮아요. 봐봐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안 하면 어려워. 근데 해보면 쉬워. 봐봐.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 이 전류가 여러분들 이거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여기 나왔잖아. 플러스를 뭐라고 했었어? 시계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지. 이해가? 그럼 처음에는 여기서 t까지 그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 아니야. 시계 방향으로. 그치?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오는 게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이렇게 흐르면. 나오는 게 증가해야 돼? 증가해야 돼? 대답 좀 해. 증가해야지. 나오는 게 증가가 돼야지. 이렇게 흐르지. 얘가 나오는 게 증가가 돼야지만 전류 걸려서 증가하지 마! 이걸로 자기장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증가가 돼야 돼?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잖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당 변화량 값이 일정해야 된다고. 봐봐. 이렇게 변화해야지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잖아. 이렇게 변화가 돼야지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잖아. 이건 이해가 이 그래프는? 이해 갔어? 그럼 뭐 제일 많이 틀렸어? 어디서 많이 틀렸어? 디귿폭이 뭐가 나오겠어요? 이때 t에서 2t까지 저 자기장의 세기 증가하는 거에 감소하는 거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t에서 2t까지. 그럼 애들이 전류의 세기 감소하니까 자기장의 세기 감소하구나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거 시계 방향인데 여기도 시계 방향이에요. 맞죠? 왜? 계속 플러스잖아.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t에서 2t까지는 뭐야?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잖아. 그럼 전류의 세기가 감소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변화율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즉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변화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거야. 근데 시계 방향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림이 이상하니? 다시 이쁘게 그려줄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상하니? 이거 이해 가요 여러분들? 사실은 미안해. 이거 한 다음에 하나 연습하고 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절로 넘어가세요. 우리는 오늘 진도도 끝내야 되고 문제도 끝내야 되고 질문도 받아야 되고 해가지고 이해하시죠 저를? 친절하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제일 이 유형 1번에서는 제일 어려운 유형으로 이런 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장 변하는 거고 이건 저건 전류가 줄어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유형 1번 유형 2번 이거는 뭐가 이제 일정하겠어. 자기장 세기는 안 변하는데 뭐? 단면적이 변한대.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면적 변화하는 거는 문제가 한 가지 이유만 있지가 않고요.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문제가. 자, 선생님 이게 단면적이 변한다는 게 뭔가요? 이게 단면적이죠. 이런 거야. 봐봐. 디귿자 도선이라고 하거든요. 균일한 자기장이에요. 균일한 자기장. 그리고 자기장의 길이도 일정하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개도선이야? 패도선이야? 이렇게 있으면 개가 뭐야? 왈왈 그게 아니라 개가 이거 열려 있어요 이거. 오케이? 개도선이야? 패도선이야 이거? 개도선이야. 그럼 유도선으로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건 조건에서 벌써 틀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도선 위에다가 금속막대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놔. 금속막대.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은 패도선이 되는 거야. 패도선. 오케이? 여기를 딱 놔두면서 여기 닫혀 있잖아.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금속막대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움직였어. 자기장의 세기는 안 변하는데 얘는 자기력 선수가 지금 4개라고 가정을 하자. 4개라고.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계속 이동해. 그럼 4개에서 몇 개가 돼? 6개. 더 움직여. 8개. 10개. 이렇게 뭐가 변화가 됩니까? 자기력 선수가 변화가 되죠, 여러분들. 자기장은 일정한데 패도선 안쪽에서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패도선 안쪽에서 델타 파이가 발생되니까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어? 안 변했지? 뭐가 변하는 거야? 면적이 이만했는데 면적이 다시 이만해지고 면적이 다시 이만해지니까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변화가 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데 S가 변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유도전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균일한 자기장이 일정한 걸 큰 걸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 여기 이런 걸 만들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 패도선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빵기였다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이만큼이 자기력선이 더 통과하는 게 생기겠지. 더 들어가면 이만큼이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생기겠지. 즉 면적 변화에 의해서 패도선 안쪽에서 뭐가 변하는 거야? 자기력 선수 변화가 생기니까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것도 뭐에 해당되는 거야? S가 변하는 거야. 여기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단면적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공식이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 그 공식이 약간 변형이에요. 약간. 근데 내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도 알고 있어요. 봐봐.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내가 뭐 유도할 건데 공식을 유도할 건데 공식 유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결론만 알면 돼.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이래서 변화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만 알면 돼. 보세요. 똑같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자기장의 세기 일정. 이렇게 있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것도 먼저 할까? 얘들아, 얘 이동하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이 저항이 이거 저항이 아니라 내가 저항 표시 계속 하는 거야 이거가.
저항에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르겠니? B 방향으로 흐르겠니?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 통과하는 자기역선수가 4개, 6개, 8개 이렇게 되지.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맞죠? 패도선 안쪽에서 통과하는 자기역선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유도전류가 흐른다. 어느 쪽 방향으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통과하는 게 많아져? 많아지지만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해가니? 얘가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돼? 통과하는 게 적어져. 적어지니까 적어지지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통과하는 게 많아지니까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오케이? 얘가 이렇게 가면 통과하는 게 적어져. 유도전류가 이렇게 돼. 아셨습니까? 넘어가 되죠? 자, 그럼 다시 왔어요.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았으니까 뭐 해주면 돼? 세기를 알아야 되는데 봐봐. 이게 이렇게 했어. 패러데이의 법칙이 무엇인가?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죠. 파이가 BS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일정한 거야?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고 단면적이 변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가문수를 몇 회라고 해주는 거야? 이런 거는 가문수 1. 가문수 1.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여기까지 끄덕이죠. 맞죠? 이해 다 갔죠? 그러면 델타 S는 뭐냐? 델타 S는 이겁니다. 면적이 아니라 면적 변화량은 이거죠. 지금 색칠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델타 S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금속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얘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하면 델타 S는 L 델타 X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L 곱하기 X인데 움직일 때 L이 변해 X가 변해 얘들아. X가 변하니까 델타 S를 뭐라고 써줄 수가 있어? L 곱하기 델타 X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야. X만 변하니까. 맞죠? 인정? 인정. 그러면 델타 S 대신 요거를 써주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BL 델타 X야. 다 왔어. 끝났어. 결론만 알면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얘들아, 델타 T분의 델타 V를 X를 뭐라고 그래?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속자로 시작하는 거. 속자로 시작하는 거. 속력.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유도기전을 어떻게 해주는데? 마이너스 속력. BLV라고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기전력 어떻게 구하는지 이 공식만 외워놔라. 마이너스 BLV.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입니다. L 곱하기 속력 V. 그러면 얘들아 균일한 자기장에서 이렇게 굴러가. 속력이 일정하게 굴러가. 속력이 일정하게 이동해. 그럼 여기서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증가야 감소야 일정이야. B 일정, L 일정, 속력도 뭐였어요? 일정. 그러면 기전력은 뭐? 전압은 뭐? 일정. 전압 일정하니까 전류 일정. 오케이? 일정이야 일정. 얘가 속력이 증가한다고 하면 전류의 색이 증가지. 속력이 감소한다고 하면 전류의 색이 감소. 속력이 일정하면 전류의 색이 일정. 아니야, 얘들아. 그럼 불친절한 선생님들이 이렇게만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은 안 그렇게 얘들아. 친절하지 못한 선생님이 이렇게 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이동하.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의 색이 일정하죠? 여기서는요 증가야 이거는. 왜 증가가 돼요? L이 커지잖아요. L이.
이 L이 어떻게 돼? 자기장 용이용 안에 있는 L이 점점점 커지니까. 아셨죠? 이게 기본 유형 변화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속력값을 보통 다 일정하게 그냥 픽스해 놓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가 기전력. 이 기전력 구한 다음에 변화 구한 다음에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전류의 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